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인간은 왜 갈등을 하는가, 왜 스스로가 고통을 선택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쩌면은 그냥 혼자서 저기 조용한 곳에 살면은 이렇게 피곤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고시원에 혼자서 이렇게 산다라고 보면은 그냥 이제 괜찮은데, 꼭 인간은 뭐 결혼도 하고 공동체도 찾아가고 뭐 교회도 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요. 늘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뭐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요즘에 나오는 그 무슨 예능들 보면은 그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요? 그냥 혼자서 지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그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교회에 나가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제는 뭐 교회 안 나가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만나서 야, 너 뭐 하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음 저는 지금 뭐 달리기 클럽에 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대요. 뭐 부회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막 피곤하고 뭐 싸우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왜 그렇게 또 공동체를 찾아다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혼자서 있으면 편한데 왜 또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배가 그냥 항구에 있으면 안전한데, 그 배의 목적이 항구가 아니지 않나. 그런데 배가 바다로 나아가자마자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는 거죠.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목적은 이제 그냥 혼자 있으면 편하겠지만 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간다. 저는 그게 이제 공동체가 아닐까,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정신분석 학자를 통해서 좀 더 실마리를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직 아기에게는 나라는 개념이 없대요. 아직 나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한테 이제 태어나서 한 6개월까지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가 없기 전까지는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라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이제 나 혼자 할 필요도 없고 나 혼자 뭐 뭔가를 할 필요 없이 엄마가 다 해주는 그 뱃속에서의 삶,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가 점점 이제 나처럼 굴지 않는 거예요. 추우면 즉시 와서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즉시 나를 좀 이렇게 뭐 먹을 거 배고프면 즉시 채워줘야 되고, 추우면 즉시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 기저귀에 똥오줌을 놓으면 즉시 치워줘야 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갭을 뭔가 아기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내 몸이 내 몸 같이 움직이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저는 슬슬 그럴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이 내 몸과 같지 않은 그럴 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나겠죠. 그래서 위니컷의 표현으로는 아기가 엄마에게 증오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지금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 엄마의 상태가 어떠냐면, 엄마의 상태는 아기를 몸에 가졌을 때부터 이미 위니컷의 표현으로는요, 엄마가 먼저 아기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신경 쓸까요? 뭐 영양분을 신경 쓰고 빨아먹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양분을 쑥쑥 먹고 다 큽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태어났어요. 아기가 엄마를 신경 쓸까요? 또 잠을
안 재우고 뭐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우러 제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요 이미 이런 상태라고 해요. 내가 하녀인가? 내가 시녀인가? 이러면서 막 화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내가 자기 같지 않다고 막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깨물고 던지고 화가 났을 때 이제 엄마들이 특별히 두 가지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너 어디 있어? 막 이렇게요. 그러면 아기는요 아직 나라는 게 생겨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의 그 큰 밀침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요. 근데 반대로 또 엄마라는 존재가 한국 사회에서도 특히요 아기를 미워한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미워한다, 아주 작은 아기를요, 그것이 이제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운 놈 뭐 한다고 그랬죠? 예, 떡 하나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숨기기 위해서 엄마가 더 잘해주는 거죠.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내가 더 잘할게, 뭐 이러면서 막 더 막 채워주려고, 끝까지 너가 나인 것처럼 막 채워주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기가 적절한 그 너와 나의 차이, 갭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데 너무 흡사 나와 같으니까 또 분리가 안 돼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다들 그러세요. 뭐 어쩌라는 거냐 우리 보고. 확 밀치지도 말고 잘해주지도 말고. 그래서 위니컷은 이 적절한 실망을 통한 자기를 찾는, 그러니까 적절한 실망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실망시키는 그 상태의 엄마가 가장 좋은 엄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이제 적절한 실망을 통해서 아이들은 슬퍼하고 또 화가 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에는 나라는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엄마가 내가 아니고 내가 엄마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는 엄청난 희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순간에만 이걸 하지 않는 거죠. 다음에는 언제 할까요? 좀 약간 이상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갑자기 막 부모한테 화내고 이유 없이 화내고 자기가 왜 화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화를 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니컷은 사춘기 자녀들한테 너무 잘해주지도 말고 다 받아주지 말라고 해요. 너무 아까 아기한테 엄마가 했던 것처럼 너무 파괴적으로도 밀쳐내지 말고 또 너무 막 탁한데 엄마가 미안해,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지도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춘기 자녀들한테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가 나를 멀리 했을 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가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이가 찾아왔을 때 복수한다고 서운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러니까 갈 때 너무 쫓아가지 말고 너 왜 그래 막 하지 말고 또 다시 언젠가 찾아왔을 때 물러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적절히 그냥 실망시키면서 적절히 야 엄마한테 이러면 엄마 못해, 엄마 너무 피곤해, 나름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그러지 마, 엄마한테 화내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적절히 실망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하지 않아요. 또 언제 할까요? 연인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엄청 너가 나인 것처럼 싸워댑니다. 엄청 싸워대죠. 네, 그렇게 싸우고요. 또 그 다음은 또 뭐죠? 또 결혼해서 또 싸웁니다. 너가 나인 것처럼 싸워요. 그래서 계속 적절히 실망하면서 균형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하는지 아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갱년기 때 한다, 다들 막 어머니들 모임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녀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융이 표현했던 칼 융이 이제 인간이 전 삶을 통해서
더 셀프, 진짜 나를 찾아간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진짜 나, 원래 나를 찾아가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음 또 영상에서 다루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슬픔, 두려움, 절망,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다 소중해요. 감정을 통해서 느낌으로써 우리는 상실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과정을 겪어서 나라는 진짜 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가자마자 갈등하게 돼요. 왜냐? 우리는 나를 찾기 위해서 너가 필요한데요. 이 말은 눈동자는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라면 거울이 필요하죠. 인간은 나를 찾기 위해서는 너라는 것을 거울로 사용하는데요.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분노, 슬픔, 뭐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했을 때 저거는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구나 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커 파머는 공동체에는 내가 늘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항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실망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나를 찾게 됩니다. 인간은 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해요. 처음에는 나인 줄 알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또 실망합니다. 공동체에 가서 나인 줄 알았어요. 또 실망합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갈등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갈등해야 되는 존재이고, 이런 갈등이 필수적이라면 우리는 갈등을 잘 해야 됩니다. 갈등 속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기뻐하세요, 슬퍼하세요 뭐 이런 정도의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은 늘 나를 찾기 원하고, 나를 찾기 위해서는 너를 사용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만나지만 실망하고 적절히 실망하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늘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납니다.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즉시 공동체로 가자마자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화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영상을 잘 보셨나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계속 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 생각을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